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주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1년 만에 동시녹음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찍어 볼 영상은 일본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히 주민세, 일본 주민세 정말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민세 정말 비싸다고 그럽니다. 근데 주민세 어차피 내야 될 돈 어쩔 수 없는데 주민세 관련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일본 내에서 말하는 후르사토 노제라고 한국말로 말하면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사람마다 10만 원이 그 맥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받는 연봉, 주민세 내는 그 양에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제, 후르사토 노제를 낼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 후르사토 노제 하면은 뭐가 좋냐면 낸 만큼 자기가 낼 수 있는 그 맥스 그 양만큼 세금 공제가 다 됩니다. 제가 자세한 영상은 여기에 띄워 놨거든요. 이거 꼭 보시고요. 이거 정말 제가 공부 많이 해서 그 올린 영상인데 조회수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세금 비교를 했던 영상도 제가 한 1년 전에 올렸거든요. 저 그것도 되게 많이 공부해서 올렸던 영상인데 조회수가 별로 안 좋아서 이것도 한번 꼭 보세요. 정말 자세하게 제가 비교를 해 놨습니다.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세금 비교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소득세는 한국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내요. 근데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주민세가 지방세인데 지방세가 내는 그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들 주민세가 너무 높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연금까지 비교했을 때 정말로 연금을 어떻게 취급할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 영상에서도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당장 이 연금이 나한테 지금 받는 돈이 아니고 미래에 받는 돈이지만 이 연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공무원들 좋은 점이 장점 중에 하나가 공무원 연금 있다고 그래서 좋다고 많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한국의 공무원이 내는 그 연금 비율만큼 일본의 그냥 일반 회사원들이 똑같은 비율로 그 연금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건 예전 영상에서 보시고요. 세금을 아무튼 지금은 주민세를 이제 전략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주민세가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못 내도 10 얼마부터 많이 내는 사람은 뭐 40만 원, 50만 원, 4만 원, 5만 원 한 달에 그만큼 냅니다. 그거 너무 아까우니까 절약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후르사토 노제, 고향 사랑 기부제, 한국말로 그 방법입니다. 그게 얼마만큼 그 기부를 해서 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는 제가 한 가지의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 키키님의 따님이 지금 작년에 여기 와서 일본에 와서 취업을 하셨고요.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만 엔 정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 따님이 아직 어리시고 그런데 따님이 참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30만 엔 정도 받는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으로 키키님 혼자만 넣었을 때 한국인의 장점은 아니지만 좋은 점이 일본에서 이제 외국인이 일을 할 때 외국인 노동자가 좋은 점이 자기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어도 부양가족 요건이 잘 안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 어머님 세대들, 뭐 60대, 70대 세대들이 연금 받는 사람들도 많고 가진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 외국인들은 자기의 부모님들이 얼마만큼 돈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 뭐 한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그래도 일본 내 공식 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부모님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넣는 방법은 제 실시간 영상이나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요. 다른 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아무튼 제가 후르사토 노제에서 소고기를 받았습니다. 그 소고기 받은 걸로 제가 이번에 미역국을 끓이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고기를 많이 젊었을 때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소고기 받은 걸로
미역국을 한번 끓여 보려고요. 잠시만요. 제 미역국 끓일 때 푸르사또 노제에서 받은 거고요. 지금 제 냉동실에 있는 고기들은 다 그 후르사또 노제에서 그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받은 겁니다. 저 고기가 뭐 이렇게 지금 다 소고기입니다. 500g짜리 지금 남아있는 게 5팩인데 원래는 6팩 왔고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한 팩은 제가 다 먹었습니다. 미역국 끓여서 먹었고요. 그 후르사또 노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을 기부를 해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는 답례품으로 30%만 답례품을 내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일본 그 법이라는 게 아니면 일본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그 지방 정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권고 사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권고 사항이 법적인 그 의무 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그거를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는 지방 정부에서 선택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권고해도 따르기는데 안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후르사또 노제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이제 지금 10만 원 기부하면 3만 원어치 이제 답례품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이고요. 근데 이제 연말로 가면 이게 후르사또 노제 각 지자체마다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서로 자 기부 받으려고 이 기부 받은 걸로 지자체한테 기부를 받아서 그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지자체 행정을 보는 그 돈에 쓰이기 때문에 그 돈 받으려고 엄청 그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내가 10만 원 냈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어치 그 정도 그냥 그 물건이 시세가 10만 원어치 시세가 그대로 100% 오는 경우도 있고 120% 130%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기 같은 게 그래요. 이 고기는 제가 올해 기부를 한 게 아니라 작년에 기부를 했어요. 작년에 기부를 하고 3kg 소고기 3kg를 받아왔는데요. 이게 하도 사람이 몰려서 그 작년에 다 발송을 못 해주고 그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줘서요. 겨우 그 반년 만에 기부하고 반년 만에 저한테 그 발송해서 제가 지금 받은 겁니다. 이 고기들은 저는 이제 고기는 그 마트에서 안 사고요. 그 후르사또 노제를 통해서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답례품으로 받아서 그걸로 먹고 있는데요. 저 고기는 뭐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냉장고 안에 고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년간 고기를 따로 마트에서 사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외국에서 혼자 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든 돈을 세이브 해야 하고 돈을 모아야 되는 뭐 저도 그냥 일반적인 셀러리맨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는 쇠고기로 미역국을 만들 건데요. 뭐 당연히 쇠고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미역 당연히 필요하고요. 제가 미역국 이런 거 만드는 거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맛있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님 표에 못지않게 미역국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저를 못 믿으시면 백종원 선생님 많은 분들이 맛있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분 레시피나 제 레시피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와카메 스프는 당연히 미역국 끓일 거냐 당연히 필요하고요. 소고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장 필요한데요. 이거 일본 거 간장입니다. 뭐 간장 필요한데 사실은 일본에 사시는 분이면 뭐 간장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간장보다 일본에서 파는 그 시로다시라는 게 있어요. 간장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 시로다시가 일본에서 파는 액젓이거든요. 한국 거 액젓인데 이 액젓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 간장하고 액젓 사이에 있는 게 이 시로다시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게 전혀 틀리죠. 전혀 틀리지만 액젓하고 간장하고 좀 전혀 틀리지만 시로다시가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맛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요리할 때 이 시로다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일본에 놀러 오시면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시면 시로다시 하나 정도는 사 가셔서 한국에서 요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을 실시간으로 지금, 어,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간에 지금 또 어, 제가 발음도 안 좋고, 그래서 한국 발음 좀 안 좋고, 그래서 한국 그 말도 많이 생각 안 나고, 그래서요. 1년 전, 2년 전에 처음에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막 한국말이 술술술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늘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그냥 리얼타임으로 영상을 찍어서 많은 영상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미역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런 재료도 중요하지만, 미역국 만드는 것도 쉽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마늘입니다. 마늘. 마늘을 저는 좀 많이 넣습니다. 마늘, 양파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부추 이런 거 좋아해요. 좀 냄새 나는 거 좋아해요. 예전에는 제가 김치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었는데요. 요즘은 유튜브 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김치까지는 제가 요즘은 안 만들어 먹습니다. 마늘이 없어서 마늘을 장만하러 가도록, 마늘 구입, 아니, 마늘 구하러 가도록 할게요. 준, 너 지금 마늘 구하러 간다면서 삽들고 뭐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제 지금 텃밭인데요. 작년에 여기에다가 마늘을 좀 심어 놨습니다. 마늘을 심어 놨는데, 제가 큰 거는 다 캤는데 안 캔 게 몇 개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캐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물을 안 줬어요. 여기에 제 텃밭에 물을 안 줬는데, 오이랑 토마토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많이 시들었네요. 당장에 토마토를 좀 캐고, 토마토를 캐는 게 아니라 토마토를 좀 따고, 오이도, 좀 보세요. 오이 지금 오이 대박 큰 거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도 오이가 하나 있던데, 어디겠지? 숨어 있던데. 오이를 좀, 두 개를 따고, 어디 갔죠 오이? 여기 있다 오이. 여기 있다 오이. 오이를 좀 따고요.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농사는 이 부추, 제가 좋아하는데 부추는 하도 안 캐서, 안 캐서? 안 잘라 먹어서 좀 잡초도 나오고 그러네요. 여러분한테는 부추는 정말로 강추. 텃밭 농사하면서 부추는 정말 쉬워요. 그 다음에 오이가 지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파. 저희 집 대파. 대파가 아니라 거의 쪽파 같이 생겼죠. 왜냐면, 이게 좀, 대파를 땅속에서 계속 묻어놔야 되는데, 안 묻어놔서, 흰색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올해 농사를 좀 게을러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파는, 이렇게 대파가 이게 꽃이에요. 이게 다 씨앗이 될 거거든요. 이게 다 씨앗이 될 텐데, 저는 저거를 다 잘라내지 않아서 버리기도 하지만, 그거를 그냥 여기다가 뿌려 놓으면 이 조그만 얘네들, 이 보시나요? 조그만 얘네들, 조그만 얘네들, 이건 잡초고, 이건 잡초고요. 이건 잡초. 있으나 마나한 애들, 잡초는 다 없애줘야 되는데, 이거 잡초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대파의 새싹이었어요. 대파의 새싹들이 다 피어납니다. 잡초는 다 없애주고요. 이게 예전에는 저 혼자 여기서 있을 때는 주말에 그냥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유튜브 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이거는 잡초니까 하나씩 걷어내고, 그래서 그 씨앗으로 길러냈던 게 이 녀석들입니다. 씨앗으로 길러냈던 게 이 녀석. 대파는 그냥 대부분이 모종을 사와서 하는데, 저는 그냥 씨앗부터 길러냈어요. 올해 좀 일찍 나왔던 애들은 이렇게 좀 커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중간중간에 얘네들도 뽑아 먹어야 돼요. 이 뿌리까지 뽑아 먹어야 나머지 제가 심었던 이 씨앗들이 커서 새로 커질 수 있거든요. 딱 보시면 이게 대파인데 흰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대파인지 쪽파인지 뭐 아무튼 그래요.
여기 주렁주렁 열렸잖아요. 이 녀석들 지금 따고 있으면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 안 되네. 여기에 있는 마늘이 남아 있어서 수확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개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보물 창고입니다. 마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시소바라고 그러죠. 시소바도 심어놔서 과연 마늘이 나올지. 안 나오면 뭐 사러 가야죠 뭐. 마늘 나왔다. 제 마늘입니다. 아직 그게 크게 자라지 않았고 마늘 심어 놓은 거 지금 나왔어요. 마늘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마늘로 오늘 미역국을 만들도록 하겠어요. 또 있나? 몇 개? 10쪽 넘게 분명히 안 캤거든요. 이런, 마늘을 정확히 반절을 잘라버렸습니다. 마늘을 삽이 마늘을 잘라버렸어요. 정확히 나오네요. 잘 컸네. 얘 수확 안 한 게 제가 잘못이네요. 생마늘. 정확히 육종 마늘은 아닌데, 네, 마늘 이렇게. 일단은 수확해서 마늘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저는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캐도록 할게요. 캐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캐는 재미가. 마늘이 안 보입니다. 다 없어졌나봐. 제가 못 찾고 있어요, 마늘을. 우와! 이런 식의. 마늘 하나. 마늘 반절 갈라버렸어. 마늘 갈라버렸어. 마늘 갈라버렸어. 있다. 마늘 완전히 갈라버렸어. 이게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올 가을에 분명히 여기서 마늘이 있다. 대박. 분명히 여기서 마늘이 다시 튀어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자꾸 잘못 건드려가지고 마늘들이 상처 입은 것 같아. 제 마늘들 삽으로 캐다가 반토막 난 게 또 좀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안 컸네요. 제대로 안 큰 거고, 제대로 커가지고 다 됐는데, 제가 캘 때 삽으로 그냥 싹 반토막 내버렸네요. 그냥 오늘 마늘은 이 정도만 캐서 이걸로 제 미역국을 끓일게요. 오늘. 그리고 제 토마토 꽤 양이 많죠. 토마토 이렇게 수확했고요. 그다음에 대파 같지 않은 쪽파 같은 대파, 그리고 오이 수확을 좀 땄는데, 와, 저는 어디 숨어 있더라고요, 이 오이가. 얘는 아마 그래서 이번에 못 먹습니다. 이거 이렇게 너무 커갖고 다 익어서 안에 씨앗 때문에 다 못 먹거든요. 이렇게 아무튼 준비할게요. 오늘 제가 일본의 주민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농사 이야기하고 미역국 이야기로 자꾸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현실과
일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일본은 중앙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 세금을 많이 냅니다. 왜 지방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는고, 이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큰지는 이 메이지 유신과 그리고 일본은 단 한 번도 중앙 집권화에 성공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목소리가 항상 큽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래라 저래라 크게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말을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행해졌는, 한국에서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행해지는 이런 사업들이 지방정부에서 행해지고 있거든요. 아이치현뿐만 아니라 일본은 지방도시가 5만만 넘어가면 그게 하나의 시로 승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5만뿐만 아니라 5만 밑에 있는 군에 있는 곳이라도 그 지방 행정구역에 도서관 있죠, 음악회 하는 콘서트 홀 있죠, 미술관 있죠, 실내체육관 다 있습니다. 5만밖에 안 되는 곳에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나 집중화가 안 돼서 돈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뭐 쓸데없이 저렇게 많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10만이 안 되는 8만밖에 안 되는 지방 소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2개가 있고요. 실내체육관 있죠. 그 다음에 미술관 있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작아. 한국의 뭐 한가람 미술관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돈은 다 들어가죠. 그리고 하는 미술관에서 전시회 같은 것 하는 거 가서 보면 너무 크지 않습니다. 그냥 아담해. 그렇지만 주민세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거라서 그렇게 비싼 돈으로 그곳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피트니스 센터 들어가는데 한 번에 1,000원, 100엔에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은 성인은 400원, 400엔? 4,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초등학생까지는 무료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어떤 놀이시설도 어린이들한테는 무료예요. 제가 있는 곳은 놀이시설 우리 알고 있는 그 용인 에버랜드급의 그런 놀이시설은 없지만 애기들이 놀 수 있는 뭐 회전목마, 그 대관람차 이런 것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 거 애기들한테는 다 무료예요. 그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애기들한테 하는 사업은 정말로 무료이고 좋은 게 많습니다. 아이들 병원비는 전국 어디든 현재 중학생까지는 다 무료입니다. 지금 도쿄를 기반으로 많은 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미성년자들한테는 모두 전액 무료로 하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 지원금, 전국 어디든 아이들 지원금, 한국도 육아 수당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일본도 수당 다 줍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이 종합병원은 지방 정부의 어떤 시 조그만 곳이라도 종합병원은 다 있습니다. 이거 지방 정부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적자일 거예요. 근데 한국처럼 빨리 진찰은 못 받지만 응급실로 가지 않는 이상은 개인 병원에서 진찰받고 거기서 추천서나 의뢰서 가지고 이 지방 정부에 인진 종합병원으로 가지만 종합병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미술관이나 음악 콘서트 홀도 없는 곳이 없는데 이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악회 하는 거나 그 미술 전시회 하는 거나 그렇게 한국의 한가름 미술관이나 예술의 전당처럼 성대하고 화려하게 그런 음악회나 전시회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처럼 그렇게 뭐 차려입고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산책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곳에 그냥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어떻게든 돈 내니까 저는 그냥 공짜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찾아갑니다. 저도 마음에 안 차는 게 많이 있거든요. 좀 더 보고 싶고, 좀 더 음악회도 화려하게 하고 싶고, 그러나 그런 곳을 찾아가려면 돈은 많이 든다. 그렇지만, 제가 내는 세금의 한도 내에서 이곳에서 제공하는 그런 소소한 그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애기도 없고,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혼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 그런 분들이 가장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외국인한테, 일본에 장기로 살지 않는 외국인한테는 참, 가혹한 곳인 것 같아요. 뭐죠? 텃밭일 좀 하고 왔는데요. 그 사이에 쇠고기를 해동을 해놨습니다. 그 미역국 만들기가 쉽기도 하면서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게 맞는 사실인데 저기 벤님이나 주은님 저기 그 와이프님 잠깐 쉬게 이런 그 미역국 만드시는 법도 한번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이런 냄비 달군 다음에 불에다 달군 다음에 소고기를 굽는 게 맞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방식대로 설거지량 줄이면서 미역국 만드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불은 중불이에요. 불은 세게 하시지 마시고요. 중불이고요. 원래 이 냄비가 다 달군 다음에 소고기를 굽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소고기 여기에서 해동시켰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서 그냥 따로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해동한 쇠고기를 구우려고요. 불은 중불로 하시고요. 냄비에다 굽습니다. 참기름은 한 숟가락이나 뭐 두 숟가락. 저는 이 두 번 먹을 정도로 소고기 미역국을 만들려고요. 이게 너무 센 불로 하면 냄비에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소고기는 뭐 미역국 끓일 때 뭐 뭐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피 같은 거 제거하려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쇠고기 이런 거 미역국 할 때 소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철분이잖아요. 그게 영양가고. 그렇게 뭐 심하게 뭐 찌꺼기라고 그래서 그 뭐 제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어느 정도 됐으면 여기에서 쇼유 간장 넣어서 간장이랑 같이 뭐 굽기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간장 많이 넣으면 국이 좀 어두운 색깔이 떠요. 그래서 저는 간장을 많이 넣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로다시 많이 넣습니다. 저는 간장 한 스푼 정도만 넣고 이렇게 소고기를 굽습니다. 여기 시로다시 넣어요. 일본에만 있는 건데 한국에도 아마 팔 거예요. 오, 이거는 소금은 사람마다 간이 들리기 때문에 나중에 간 보시고 간 맞춰서 미역 같이 넣어서 뭐 볶아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따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물은 얼마만큼 넣냐?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얼마만큼 넣냐? 제가 먹을 오늘 두 접시, 두 접시 맞나요? 두 그릇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제가 국 먹는 그 정도 그릇인데 두 그릇 그냥 맞춰서 넣습니다. 이거 두 그릇까지 안 되면 안 되겠다. 너무 많네요. 뭐 이 정도 대충 두 그릇. 제 국그릇으로 두 그릇. 따로 뭐 몇 cc 이렇게까지 안 재도 돼요. 그냥 내가 먹는 국그릇에 두 그릇.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많이. 왜냐면 이게 나중에 졸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종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액젓도 안 넣었고요. 조금 이제 간을 맞출 겁니다. 네. 이렇게 싹 불을 이제 강불로 한 다음에 불을 키워줘서 한번 한번 익혀내면 됩니다. 익혀내면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 개인적으로 미역국에서 가장 맛을 좌우하는 건 마늘 같아요. 저는 마늘 좋아해서 마늘 많이 넣는데요. 방금 제 텃밭에서 캐온 마늘입니다. 모양은 조금 뭐 그렇게 이쁘진 않죠. 약간 여기저기 깨끗하지도 않고 다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도 약간 이쁘진 않죠. 그 상처 입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직접 농사 지은 거라서 얘를 넣으려고 그러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캤네요. 생각보다 많이 캤어요. 두 번 씻어줬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뭐 잘게 써시는 분도 있고 뭐 얇게 써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사람 성격입니다. 그냥 사람 성격이에요. 뭐 간에서 뭐 사람 성격이에요. 알아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마늘 넣어주시면 돼요. 마늘이 너무 많아서 못생긴 녀석들, 이거는 이렇게 작게 뭐라고 하죠? 나눠지지 않았더라고요. 안 이쁜 녀석을 위주로 해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 일단 나중에 한번 강불로 한번 싹 끓이고 난 다음에 맛을 보고 나서 제 마늘을 더 넣을지 어떨지 판단해 볼게요. 역시 동시녹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한번 다 끓여서 처음으로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이때 나중에 2, 3분 더 끓게 놔두고요. 이때 이제 저는 미세 간 조절을 합니다. 마늘도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서 마늘도 더 집어넣습니다. 다 끓여진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다. 간도 조절 잘 됐고 마지막에 미세 조정으로 마늘도 잘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한 그릇 먹어보도록 할게요. 미역국 한 그릇. 뜨거. 와우, 뜨겁다. 일본에 있는 준상프 미역국 한 그릇 한번 드셔보실래요? 맛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미역국 끓여서 드리면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이번에 여름에 한국 들어가는데요. 그때 어머님 생일도 겹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생일 때 제가 미역국 끓여 드리려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다 끝난 줄 알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 키키님 따님이 일본에서 현재 일하고 계십니다. 작년 7월에 들어왔다고 일본에 들어오셨다고 그러시니까요. 이제 풀로 1년을 채우는 건 올해 같아요. 그럼 올해 이 따님이 얼마나 후르사또 노제에 기부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르사또 노제에 기부를 하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00원, 2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받습니다. 한국처럼 돈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답례품으로 많은 물건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키키님 따님은 2년차, 만 2년차가 되죠? 만 2년차가 되는데 월급이 한 달에 벌써 300만 원이라고 그래요. 30만 원 받는다고 그러고 있고요. 내역의 상세한 내역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세한 내역은 키키님 따님이 11월 달 정도 되면 일본에 연말정산하라고 여러 가지 서류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서류 낸라고 하는 거에 베이스로 정확하게 이제 작성하셔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되는데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 러프한 내용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부양가족은 키키님만 한 분만 넣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리고 따님이 받는 1년간 받는 수입은 제가 4천만 원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그 이유는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3,600만 원 받는 걸로 되는데요. 일본에서 여름하고 겨울에 보너스 두 번은 디폴트로 나옵니다. 안 나오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일본에서 평균 400%가 여름하고 겨울에 받는 보너스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분명히 4천만 원 이상 따님이 연간 수입을 올리실 건데요. 그런데 그냥 러프하게 4천만 원으로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따로 그 보험이나 이런 거 놓고 계시면 여기에 정확히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봐요. 이렇게 다 돌려보면 따님이 올해 후르사또 노제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47만 원 정도? 47,000엔 정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47,000엔을 기부하고 이 정도의 금액에 상응하는 가치의 상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현금으로 돈으로
그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내야 되는 주민세를 47만 원만큼 감액해서 세금 징수를 합니다. 일본 사람한테 연말 정산해서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면 이 사람들 100% 저축할 겁니다. 저 같아도 저축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후르사토 노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기부를 하면 상품이 기부자한테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